안녕하세요. 이국섭의 작은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로이트와 루이스에 대한 책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살펴본다면 신의 존재에 관하여 나눈 이야기에서 프로이트가 이야기하기를 하느님은 부모의 권위를 투사한 존재이며 인간의 양심은 부모의 가르침에서 유래한다고 말을 하자 루이스가 대응하기를 하느님은 우리에게 양심, 즉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남겨주셨다고 말하자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자신의 양심에 따르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제 생각 또한 아직은 루이스가 말한 신의 존재보다는 프로이트의 의견이 좀 더 마음에 가는 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 사랑에 관해서 나눈 이야기를 살펴본다면 프로이트가 말하기를 인간의 사랑, 또 부모 자식의 사랑, 가족의 사랑, 또 우정, 연인의 사랑 등 인간의 모든 사랑은 성적 사랑과 성적 욕구가 무의식에 있는 사랑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루이스는 모든 사랑이 다 성적 사랑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행복은 성적 일치보다 상당히 더 많은 요소에 달려 있다. 내가 성애를 느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가족의 사랑이나 우정을 느낄 수 없는 사랑들이 있으니 선인들에게든 또는 악인에게든 노인에게든 젊은 사람에게든 관계가 먼 사람에게든 가까운 사람에게든 아가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대응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루이스의 의견에 좀 더 동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성에 관해서 나눈 이야기를 본다면 프로이트는 성적 사랑은 모든 행복의 원형이다. 나는 비교할 수 없이 자유로운 성생활을 옹호한다. 그러나 나 자신이 그러한 자유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고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루이스는 성 충동을 잘 조절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자신의 성을 더 잘 이해한다. 또한 덕은 심지어 덕을 추구하기만 해도 빚을 주지만 방탕한 것은 우리를 안개 속에 빠뜨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나이가 지천명의 위치에 있고 또 이순의 나이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도 어느 한 부분의 의견을 따를 정도로 알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인간에 관해서 나눈 이야기를 본다면 프로이트는 나는 대체로 인간에게 선한 것이 별로 없음을 알게 되었다. 내 경험으로 볼 때 인간들이 공적으로 이런저런 도덕적 원리에 동의하든 아무 것에도 동의하지 않든지 간에 대부분의 인간은 무가치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루이스는 평범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함께 농담하고 또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멸의 존재들이다. 그들은 불멸의 공포이거나 영원한 강체이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대상 중 가장 거룩한 대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 생각은 쉽지는 않지만 프로이트보다는 루이스의 의견에 마음이 갑니다. 참으로 쉽지 않는 영역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또 다른 주제로 나이가 들어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기서는 프로이트는 인생이 힘들고 기쁨이 없다면 그리고 너무나 비참하여 죽음만이 우리를 구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면 오래 사는 게 뭐가 좋겠는가 라고 말을 하자 루이스는 가을은 가장 좋은 계절이다. 나는 노년이 인생의 가장 좋은 때가 아니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머리로는 프로이트의 의견에 또는 가슴으로는 루이스의 의견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인지 자못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 죽음에 관하여 나눈 이야기를 본다면 프로이트는 신을 믿지 않는 운명론자로서 나는 죽음의 전율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자 루이스는 당신은 죽음을 친구요 구원자로 볼 수 없는가? 죽음은 당신을 괴롭히는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죄책감을 벗어버리거나 지하실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라고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 역시 저는 두 사람의 의견이 혼재되어 느끼는 편이라 아직도 좀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한 영역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와 철학에 대하여 나눈 이야기를 보면 프로이트는 인류의 종교는 대중에 관한 망상이며 인간의 보편적 강박, 즉 신경증이다. 칸트가 별이 총총한 하늘과 또 인간의 내면의 도덕률을 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증거로 이용하는 것은 정말 이상하다라고 프로이트는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루이스는 프로이트는 신경증 치료에서는 전문가이지만 일반 철학에서는 아마추어이다. 그가 자기 분야를 떠나 내가 아는 분야에 관해 말을 할 때마다 그 부분에 아주 무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고 혹독하게 대응을 합니다. 두 사람의 의견은 고차원적인 담론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직도 좀 더 탐구가 필요함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의 주고받는 말들은 결국 루이스로 대변할 수 있는 믿는 자와 또 프로이트로 대변되는 믿지 않는 자 사이의 신과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립되는 두 세계관의 관점으로 인간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의견 정리를 통해서 이 책의 저자인 니콜라이 교수의 관점은 두 세계관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하려고 합니다. 니콜라이 교수는 때로는 루이스를 또 때로는 프로이트를 옹호하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우리를 사고하도록 자극을 합니다. 하지만 니콜라이 교수가 자신의 견해에 관해서는 기록으로 남기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가 무엇을 믿고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프로이트는 사람들을 난해한 정신의학적 범주로 나누지 않고 신자와 불신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 중에는 내가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 강좌를 가르치며 영적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가지론자임에 틀림없다고 가정하는 과학 전공자들이 또 있기도 있습니다. 또한 루이스에게서 영향을 받았고 그의 견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수강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두 갈래의 그룹은 열띤 토론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니콜라이 교수의 강의 때문에 하버드가 끌렸다는 학생도 있고 또 그 강의를 듣고 자신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학생도 있을 정도로 그의 강의는 하버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강좌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프로이트와 루이스를 둘러싸고 있던 어린 시절의 종교적 배경은 어떻게 이해를 하였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들 두 사람은 모두 예배당에 나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왜 그들 두 사람이 성령기에 무신론으로 돌아섰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둘 다 비본질적인 종교성에 기인하고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비록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예배당의 종교적인 분위기에
젖어들었지만 사회적인 체면을 위해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성인들의 모습과 같은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만 프로이트는 성인이 되어 그런 형식을 박차고 무신론으로 빠져나갔다면 루이스는 그런 형식들을 박차고 나갔다가 다시금 본질적인 종교성을 회복한 인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을 주된 동기로 삼고 신과의 온전한 연합을 기쁨으로 여기는 순수한 신앙인의 자세를 루이스는 가진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저자와 같은 하버드 대학에 몸담고 있으면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정의란 무엇인가, 저스티스를 강의한 마이클 샌들 교수의 강의와 같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도록 하는 좋은 내용의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도 시간을 내어 이 책을 읽으면서 잠깐 사색의 세계로 빠져보기를 권해보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